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96페이지 챕터 3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뭐 한 문제 내기 때문에 굳이 뭐 깊이 있게 공부할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될 텐데, 4번 옳은 걸 찾네요.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해요. 그럼 말 그대로 그 일부만의 공용인 것이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는 아니겠죠. 답은 1번은 뭐죠? X고.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건 뭐예요?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고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분리 처분할 수 없고요. 또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분리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하죠.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고. 그 다음에 4번 공용 부분에 대한 계량 행위는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죠. 5번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채권은 매수인이나 경락인 특별 승계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도 X가 되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죠. 2번을 보시면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특약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기억 안 해도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민법에 나와 있던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 나와 있고 밑에 박스로 의결 정족수가 나와 있는데 꼭 숙지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의 정지 청구는 통상의 집회결이기 때문에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4번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1번이고요. 2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답은 5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는 거고요. 따라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5번 보시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성립되니까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5번 20인 이상일 때는 선임해야 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맞는 걸 찾네요. 1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2번 공용 부분이 아닌 전용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중축이나 개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을 것이고
4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관에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수반하게 되고요. 따라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사용권만 따로 이전 등기 받을 필요는 없죠. 넘기셔서 8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하나의 단지 내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1번 지금 보시면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5분의 4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인 것이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로 이해하기 때문에 3번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5번이죠. 관리단이 거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주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소유자는 4번부터 볼게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일단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가요. 이것이 뭐예요? 일체성이죠. 다만 규약으로 특별히 대지사용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이 X가 되고 은근히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10번 옳은 것 맞는 것을 찾네요. 1번은 X입니다. 규약을 변경, 설정, 폐지할 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요. 2번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1회 한 번씩 개최하게 되고요. 3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원칙적으로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요. 소집 통지를 생략하려면 3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면 그 의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 가능합니다. 넘기셔서 11번입니다. 옳은 걸 찾죠? 1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공용 부분 지분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공유 지분에 대한 탄력성은 집합건물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 다시 말하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처럼 구조적으로 명백히 공동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원래는 전유 부분 독립성이 있는데 관리 규약이나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3번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공용 부분은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 부분은 취지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계량행위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 4분의 3이죠. 다만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행결이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5번 복도, 계단, 출입구와 같은 법정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5번이 답이죠. 공용부에 대한 물권의 득실병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13번 옳지 않는 걸 찾죠. 2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을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맞는 걸 찾네요. 1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전유 부분을 임대할 때 물론 관리단으로부터 승인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집합 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 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 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구분 소유자가 갖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그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됐다면 대지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대지권이란 뭐 등기가 됐다면이니까 결국 소유권일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지상권이라도 상관이 없죠. 집합 건물은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왜요? 당연히 설립되는 거니까.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10명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발생하니까요. 답은 4번이죠. 5번 집합 건물의 대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X입니다.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15번입니다. 옳은 걸 찾네요. 1번 공용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죠. 2번 공용물에 대한 등기, 취득 상실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용부분의 지분은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 4번 절대로 분할할 수도 없고요. 5번 공용부분에 대한 발생한 비용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 수익의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죠? 5번을 보시면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지권도 대지도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17번 맞는 건데 1번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고요. 2번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고요. 5번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는 것은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번이 답인데 자 연체 관리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책임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원금만 승계되고요. 연체료까지는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번입니다. 틀린 거죠. 4번 지금 보시면 또 나왔네요.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란다. X죠.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승계되고 특히 관리 규약이 만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이 X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20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한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X죠. 그래도 한 동 전체를 한꺼번에 등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다 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1번은 X네.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 사용권은 토지 소유권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집합 건물의 전 거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승계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지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가 아닙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자, 21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대지 이외 구분 1번 지금 보시면 대지 사용권 분할 청구할 수 없겠죠? X네요. 그 다음에 2번 관리단은 자동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관리단을 구성될 선택권을 갖는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옳고요. 4번 공용부에 대한 등기는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하고 틀린 것을 찾으러 가는데 4번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을 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그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누가 청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또는 집회결의로 지정된 자가 청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이 청구하거나 아니면 집회결의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각 구분 소유자가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는 질문인데 꼼꼼히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측에 23번이죠. 4번이 답입니다. 관리인의 선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이죠? 10명 이상의 경우가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일단 재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1번 무조건 참가한다? X겠죠. 2번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X죠. 왜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죠. 따라서 1번, 2번은 뭐죠? X죠. 3번 반대자를 축출하고요? 아니죠. 매도를 청구하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옳은 것은 뭐죠? 4번이죠. 시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시가예요. 5번 공시지가가 아니죠.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는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도 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5회 때 나왔으니까 또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에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필기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 문제입니다. 4번이 답이죠. 그죠? 4번.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27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위원회는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둘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보시면 규약에 다른 정황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와 선출한다.
X입니다.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죠. 넘기셔가지고 2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만이 구분 소유자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분양자가 망하면 파산 선고받은 경우 같은 거겠죠. 망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고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2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뭐죠? 4번이죠. 변경하는 결의는 서면으로 할 수 없다. X. 서면으로 결의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 나머지 분들은 맞죠. 30번입니다. 작년전 문제죠. 틀린 거죠. 1번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판례 변경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말하면 구조상 유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고, 아니,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1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때 집합 건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집합 건물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X입니다.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도에 따라서죠. 물론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3, 4,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가담법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